자, 2023년도 문형여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시험 범위는 수학 상에서 도형이동부터 수학아의 집합 명제까지고 올해도 아마 이 정도의 시험 범위로 중간고사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죠.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자, 집합이란 대상의 경계가 분명한 모임이죠. 자, 근데 몇 번이 아닌가요? 4번이죠. 이 정도는 다들 알죠? 자, 2번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3,4를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하면은 x좌표가 5만큼 더해질 거고 y좌표가 2만큼 빼지니까 어떻게 되죠? 2,2가 되나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4가 되겠죠? 자, 3번 원점에 대해 대칭이다. 그럼 중심이 3, 마이너스 2니까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3,2로 바뀌죠. 반지름 그대로가 되니까 몇 번인가요? 보이나요? 1번인가요? 자, 4번 문제는 A집합, B집합이 나오는데 A가 4의 약수니까 1, 2, 4죠. 1, 2, 4. 자, 그리고 B가 2, 4, 6인데 A 여집합, 얘는 교집합의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교집합의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이거의 원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A하고 B하고의 교집합을 구해봐야 되겠죠. A 교집합 B는 1, 2, 4니까 2, 4가 되나요?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에서 2, 4를 빼고 나머지가 되겠죠. 1, 3, 5,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더하면 10이니까 15가 되겠네요. 자, 모든 어떤 이런 거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포함하는 명제에서 부정을 구하는 거, 이거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다 보면 틀릴 확률이 높고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 모든이 나오면 모든 뭐에 대해서 P이다. 그러면 이거에 부정을 한다. 그럼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고 P는 나P이다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만 해석해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그 보기 중에서 찾으려고 하면 없죠. 모든 동물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의 부정은 이거의 여집합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적어도 하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는 동물이 적어도 하나 있다.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답이 5번인데 얘를 문자 그대로 풀면은 어떤 동물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의 부정이니까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맞죠. 자, 이거를 의역을 하면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물이 적어도 하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6번 볼게요. 자, 6번은 뭐 이거의 집합이 원소의 개수는 한 개가 되겠죠. 얘는 앞에는 한 개고 뒤에는 반 개니까 이것도 한 개가 되겠죠. 공집합은 이거 맞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맞죠. A도 A의 부분집합이죠. 얘는 틀렸고. 자, A, B에 대해서 A 빼기 B가 A가 된다라는 얘기는 A하고 B하고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A와 B는 서로소이다. 5번 맞죠? 답은 3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우리가 개념을 배울 때 모든 뭐 x에 대해서 p이다. 모든이 포함될 때는 모든 뭐뭐에 대해서 p이다 이러면 이 p가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어야지 참이고 전체 집합이 아니면 p가 전체 집합이면 이건 거짓이다. 이렇게 배웠죠. 이러면 참이 되고. 자, 그리고 어떤 뭐뭐에 대해서 p이다 이러면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고 공집합이면 참이다. 왜 그런지는 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당연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일단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 보자고요. 자, 1번 모든 x에 대해서 x의 제곱은 1이다. 자, 이거는 이게 전체 집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어떻게 돼야 되죠? x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지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모든 x에 대해서 x의 제곱이 1보다 크다. 뭐 발레를 찾는다. 그럼 발레가 뭐 0.5도 있죠. 0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전체 집합이 돼야지만이 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2번은 뭐 어떤 xy에 대해서 xy 제곱이 1000이다 그랬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게 적어도 하나가 있으면 이걸 만족시키는 게 공집합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집합이 x는 10이 되고 y는 10, 10,10이라는 이런 집합이 있죠. 이거 외에도 다른 것도 있을 텐데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떤은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모든 xy에 대해서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100보다 작다. 이게 전체 집합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요. 12하의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그쵸? 12i 자연수라고 했네요. 쌤이 이거 잘못 얘기했네. 발레가 1이죠, 1. 발레가. 자,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100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xy가 10,10이 있겠네요. 이런 발레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전체 집합이 아니고 10,10을 제한 놈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얘는 틀렸다. 모든 xy에 대해서 x 플러스 1의 제곱은 y 플러스 1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는데 얘도 이게 전체 집합이 아니죠. 발레가 존재하죠. 발레가 뭐냐? x가 10이고 y는 1이다. 뭐 10,1 이런 거 있나요? 그쵸. 그래서 얘도 거짓이 되고 어떤 x에 대해서 x의 약수의 개수는 5이다.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5인 게 12i 자연수 중에 있어야 되는데 약수의 개수가 5인 것은 어떤 자연수의 4제곱이 돼야지 5가 되죠. 12i 자연수 중에서 어떤 자연수의 4제곱은 없죠. 그래서 틀렸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루트 3을 무리수임을 뭐 증명하는 과정인데 이런 거를 뭐 귀류법이라 하죠. 귀류법을 쓰면은 루트 3이 뭐 유리수라고 무리수가 아니면 유리수라 가정하면 무리수가 아니면 그러니까 가가 일단 유리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유리수의 정의는 분수로 쓸 수 있고 n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죠. 서로소. 자, 그렇게 했더니 n제곱은 3n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3m의 제곱. 자, m제곱에 3이 곱해졌으니까 이 다에 들어갈 수는 말은 3의 배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n제곱이 3의 배수면 어떤 수가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뭐 일단 가나다는 다 채워졌으니까 이렇게 채우면 되고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9번 봅시다.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표준형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2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 넘겨서 정리를 하니까 이게 8인가요? 자,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반지름이 2루트인 원인데 이걸 x축으로 자, 이 중심이 이렇게 되는데 얘를 x축으로 k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 이동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 마이너스 3 하면 여기는 0이 되나요? 자, 그런데 이 원이 있는데 직선이 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대요.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중심을 지나야 되는 거죠. 이게 중심이 되는데 직선이 이 중심을 지나니까 직선에 대입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k y가 0이 될 거고 이게 4가 0이죠. 그러면 약분하고 k가 그러면 0이 되겠죠. 자, 10번을 봅시다. 이거는 3단론법을 좀 써야 되는데 P가 낙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P가 낙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낙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죠.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거의 대우 명제를 쓴다 그러면 나P는 Q이다. 뭐 이런 거 하나 쓸 수 있고요. Q가 나달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Q가 나달이 되는 거죠. 나달. 자, 이것도 대우 명제를 쓰면 아래에 나와 있죠. R이 낙Q이다. 이거 대우 명제를 두 개 다 써준 거예요. 필요 조건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이렇게 쓰는데 얘를 세 개를 연결시키면 R이 낙Q이고 이게 P이다. 뭐 이런 게 보이나요? 뭐 이거의 대우 명제를 그대로 쓰면은 나P는 Q이고 이게 나달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진리집합의 관계를 볼 수 있죠. R하고 이 관계가 되려면 R이 낙Q에 포함되려면 R은 여기 있어야 되고 Q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Q는 이렇게 되는데 R이 P로 가는 게 성립하니까 R이 P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R하고 Q는 서로 써야 되겠죠. 아니 P하고 Q는 서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에 P가 있겠죠. 이런 관계가 된다. 이런 집합의 포함 관계를 만들어 놓고 이 기억니은데 이것을 찾으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억을 보면 R이 P에 포함된다. 맞는 거죠. 자, 이건 참이 되는 거고 니은을 봅시다. Q하고 R하고의 교집합. 이거 공집합이잖아요. 그쵸? 맞았죠? 디귿을 봅시다. 자, P하고 R하고의 교집합의 여집합. P하고 R하고의 교집합은 R이죠. 이건 R의 여집합인데 R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 전체 집합이 되나요? 그럼 R이 공집합이어야 되는데 R이 공집합이라는 얘기가 없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답은 기억니은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11번 봅시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뭐 R인 원이 있는데 평행이동했어요. 중심이 원점이었는데 어떻게 평행이동했죠? A, B로 평행했죠. 그러니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근데 A가 양수라는 걸 좀 챙기고요. 그러면서 이 L하고 이 원이 접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A분의 B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일단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놓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확정되어 있는 것은 5x 빼기
12i 플러스 26은 0. 자, 직선이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어떻게 쓸 수 있죠? x절편이 마이너스 5분의 16이죠. 마이너스 5분의 26. 자, 그리고 y절편은 12분의 26이니까 2인가요? 그래서 이런 직선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26이 되고 여기는 2가 되겠죠? 자, 그런데 원래 원점에 있었어요. 원점에서 뭐죠? 여기에 접하니까 반지름이 얼마였을까요? 반지를 먼저 구할 수 있죠. 반지를 먼저 구해봅시다.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자, 5, 12 그러니까 루트 5의 제곱 12의 제곱 13이죠. 그리고 원점 집어넣으면 여기가 26이니까 반지름이 2인 원이 있었겠네요. 아, 이거 y절편은 2가 아니죠. 이 직선의 y절편은 12분의 26이죠. 자, 그런데 원이 반지름이 2인 원이 있는 거예요. 반지름이 2인 원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좀 안 맞는데 조절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2인 원이 이렇게 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얘를 평행이동했는데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어요. 자, 복사해 놓고 한번 평행이동했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a만큼이니까 조금만 a로 간다고 치면은 만약에 이런 원이 있다고 치고 어떤 거는 또 뭐 여러 개를 한번 생각해볼까? 이렇게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해보고 또 이 아래쪽에 이렇게 접하는 이렇게 평행 이동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평행 이동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자, a, b가 여기 있으니까 a분의 b는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 직선의 기울기겠죠. 이 직선의 기울기 무한대도 될 수 있겠네요. 엄청 작아질 수 있죠. 이렇게 가면 작아지는 거죠. 근데 a분의 b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접할 때가 최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봤더니 아래쪽에서 접할 때 그럼 아래쪽에 접하다고 해보니까 이 직선의 뭐죠?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 이 5x 빼기 12y 플러스 26은 0 여기에 기울기하고 동일하지 않나요? 이게 기울기가 동일하죠. 평행하죠. 이 두 직선이. 아, 그러니까 a분의 b의 최소값 k라는 놈은 기울기 제하고 같겠네. 그래서 12분의 5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감각을 살려서 풀면 생각보다 쉬운 문제죠. 답은 그래서 2 플러스 12분의 5. 그래서 12분의 24니까 12분의 29가 된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원점을 지나는 원, O1이 있었는데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에 대하여 대칭이동했더니 이 원과 겹쳤대요. 그럼 반대로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런 직선이 있었는데 이 5,4를 지나는 원을 대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칭이동해서 여기가 5,4였는데 대칭이동한 점을 구했어요. 여기가 이 점을 a,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직선에 대한 대칭은 수직이고 이게 2등분이 되는 거죠. 이 점이 여기가 5,4였고요. 자, 그러면 이 중심을 구하면 이 원이 원점을 지나니까 여기 어딘가 원점이 있다고 치면 이 원점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쵸? 원점을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먼저 그러면은 5,4를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구해보자고요. 이 대칭이동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수직 이등분을 하는 거죠. 먼저 수직이라는 정보에 의해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 a 빼기 5분의 b 빼기 4가 이 직선의 기울기 뭐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는데 그러면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곱해서 쓰면은 2b 빼기 8은 a 빼기 5니까 a 빼기 2b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이 하나 나오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점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쓰면은 중점 그러니까 두 점의 중점 2분의 a 플러스 5 2분의 b 플러스 4 이게 이 직선을 지나는 거죠.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에 대입을 하는 거죠. 지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대입하면서 2를 곱하면 2x 플러스 2a 플러스 10이 될 거고요. 여기는 2를 곱했으니까 2b 플러스 b 플러스 4가 되고요. 여기는 2가 될까요? 자, 그래서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연립을 하는데 얘 곱하기 해서 여기다 쓸까요? 2a 빼기 4b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빼면은 여기가 5b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럼 b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b가 마이너스 2. 자, b가 마이너스 2가 되면 a는 얼마가 되나요? 대입을 하면 a가 마이너스 7이 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를 구했어요. 자, 여기서 원점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반지름 그래서 루트 77에 49, 2는 4, 루트 53이다. 이렇게 5번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3번 문제를 봅시다. 전체 집합은 실수 전체인데 A집합은 이렇게 정해졌죠. 얘는 풀어서 A집합의 영역을 확실하게 잡을 필요가 있겠죠. 자, B도 이걸 딱 보니까 미지수가 있는데 이거 얼핏 보면 빨리 이거 인수분해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인수분해 되죠. 되는 꼴이에요. 자, 이런 건데 자, 관계가 다음 보기 조건을 다 만족시킨다고 그랬으니까 이 조건 가나다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그랬으니까 가해 조건을 보면 A하고 B하고 교집합이 A가 아니다. A하고 B하고 교집합도 B가 아니다. A에서 B를 뺀 것도 A가 아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A집합하고 B집합이 완벽하게 떨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일부가 최소한 이렇게 겹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죠. 공집합이 아니고 또 포함관계가 또 성립하는 것도 아니에요. A 빼기 B도 공집합이 아니니까 그렇죠.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풀기 위해서 A집합을 좀 더 풀어볼까요? A를 보면 자, x 빼기 2가 절대값이 3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큰 것 같고 3보다 작은 것 같고 그럼 x는 양변에 2를 곱하니까 2를 더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과 5 사이가 되나요? 자, b도 풀어보니까 b를 봐요. 자, x의 제곱 빼기 2kx가 될 거고 얘가 k 빼기 1 k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하면 x 빼기 여기에 k 플러스 1이 하나 있고요. k 빼기 1 있고 자, 하나는 x 빼기 k 플러스 1 이렇게 있죠. 자, 두 식 중에서 k 빼기 1과 k 플러스 1 어떤 게 더 큰가요? k 플러스 1이 더 큰 거죠. 그래서 x는 k 빼기 1보다 크고 k 플러스 1보다 작거났다. 이 둘 사이의 관계가 2 차이 난다. 차이가 2 차이. 이 생각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수직선상에다가 먼저 a를 표현해 볼까요? a가 자, 마이너스 1부터 5까지가 되겠죠. 자, 이 사이가 되는데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k 빼기 1, k 플러스 1 그러면은 먼저 처음에 생각을 할 때 요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일부 이렇게 겹치는 거죠. 여기가 k 빼기 1이고 k 플러스 1. 자, 그런데 k 빼기 1이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등호가 있으면 완전하게 들어가 버리니까 얘는 포함이 돼 버리는 거죠. b가 a에 포함되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등호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k는 일단은 이걸 풀면은 0보다 작다. 이게 하나 나오나요? 자, 그러면서 오른쪽 얘는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죠. 같아도 되죠. 같아도 일부 포함 겹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정수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를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k 빼기 1이 되고 여기가 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k 빼기 1은 5보다 작은데 여긴 등호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k는 6보다 작거났다. 이렇게 될 거고 k 플러스 1은 5보다 크고 자, 겹쳐버리면 포함돼 버리는 거예요. 포함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야 된다. 그럼 k가 4보다 큰 거죠. 그래서 k의 범위가 4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났다.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되는 것은 5하고 6이 되는 거죠. 여기서 포함되는 거. 그래서 토탈 개수가 몇 개죠? 4개가 된다. 이렇게 되나요? 답은 1번이겠죠? 자, 14번 문제가 머리를 좀 굴리게 하는 문제인데 원소의 개수가 3개래요. A의 원소의 개수가 A1, A2, A3 이렇게 3개가 되고 전체 집합은 의미한 정수인데 자, 이 나의 얘기가 실제로 그 기출문제에 많이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이런 내용이긴 한데요. 자, A가 A의 원소면 2분의 A 빼기 1도 A의 원소고 2분의 A 플러스 4도 A의 원소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A 빼기 1을 2로 나눈 것도 A가 A의 원소면 2분의 A 빼기 1. 그러면 A가 만약에 홀수라면 어디에 반영이 되죠? 자, 왼쪽 식에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A가 만약에 홀수라면 어떻게 되느냐? 2분의 A 빼기 1도 홀수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고 일정한 수준에서 멈추려면 이게
A를 집어넣었더니 A가 바로 나와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이게 만약에 A가 된다고 하면 A는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는 의미하는 정수였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원하는 대상이 아니죠. A가 짝수라고 했을 때 그대로 자기가 반복되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 보면은 A가 짝수라면 2분의 A 플러스 4가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2A가 뭐 A 플러스 4가 되니까 이러면 A가 4가 되나요? 그래. 4를 집어넣으면 4로 반복되니까 이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원소가 A에 4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원소에 4가 들어가면 4로 멈춰요. 그러면 3개가 더 있어서, 그러니까 얘가 무한히가 아니고 원소가 딱 3개로 결정이 나려면 3개의 마지막에 4가 되면서 딱 이렇게 멈추면 이제 더 이상 원소가 탄생하는 게 없기 때문에 3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무슨 숫자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4가 되는 A의 값. 이쪽에서는 4가 되는 A의 값이 4였죠. 그러면 홀수 어떤 홀수를 집어넣었을 때 2분의 A 빼기 4, A가 홀수였는데 A 빼기 1이 4가 되는 A 값이 뭐가 되느냐? 그럼 A는 9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9가 있다면 4가 되고 4에서는 또 4가 되니까 그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숫자의 시작에서 9로 가서 4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9가 나올 수 있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9가 나올 수 있는 숫자는 홀수라고 하면 2분의 A 빼기 1이 9가 돼서 A는 98, 19 이렇게 19라는 숫자, 그러니까 A가 홀수일 때 이렇게 되거나 A가 만약에 짝수라고 생각을 하면 2분의 A 플러스 4가 또 9가 될 수 있겠죠. 9, 18 그러면 A는 14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14가 들어가는 케이스도 되고 4, 9로 끝날 수 있는데 여기에 19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 원소의 A1, A2, A3의 값의 합을 K라 했을 때 K의 최대값은 얘가 되겠죠. 얘를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32가 되나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을 봅시다. P 집합이 있는데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있고요. Q는 뭐 A부터 B까지, 그리고 R은 뭐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두 가지 명제를 만족시키는 not Q가 P인, 일단 not Q가 P에 포함된다라는 얘기죠. 일단 P는 결정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A, B의 범위를 구해보려고 노력을 해볼까요? 자, P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P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있고요. 2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2보다 크거나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자, 그런데 Q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죠? Q의 여집합. 요놈은 X가 A보다 작거나 같거나 X는 B보다 큰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여기에 포함되려면 뭐보다 작거나 같은 게 여기에 포함되고 B가 이렇게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A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고 B는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B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래야 되겠죠. 일단 요 관계를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A는 무조건 이거를 만족시키려면 일단은 음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B는 어떻게 되죠? 양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Q가 R에 포함된대요. 자, 근데 일단은 Q는 알겠는데 Q는 A보다 B가 더 크거나 같은가, A가 음수고 B가 지금 현재 양수라고 됐으니까 여기가 A가 되고 B는 여기에 있고, 그러면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자, 이거는 음수가 지금 현재 음수 마이너스 5보다 작고 얘는 양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R의 집합을 보려고 하는데 R이 하나는 경계선이 B 플러스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A예요. A가 음수였으니까 얘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고 얘는 B가 양수였으니까 얘도 양수죠. 양수는 양수인데 일단은 마이너스 A가 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이 B 플러스 1보다 B는 2보다 크고 얘는 마이너스 5보다 작으니까 일단 물론 얘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B 플러스 1은 이 오른쪽 B보다 큰 쪽이 여기 있다라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 작게 나왔다. 이거는 문제 없어요. 이렇게 돼도. 그리고 마이너스 a가 더 여기 커서 이렇게 돼도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건 맞죠. 그쵸? 이렇게 포함되는 건 맞는데 이게 반대로 뒤바뀐다면 마이너스 a가 여기 있고 b 플러스 1이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b 플러스 1이 b보다는 무조건 크기 때문에 얘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b하고 b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마이너스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b가 어떻게 됐었어요?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리고 마이너스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b가 마이너스 5보다 작으니까 이건 당연히 이것도 당연히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a, b의 절대값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b가 2일 때 a 중에서 제일 절대값이 작은 거 6이 있나요? a가 마이너스 6이 있나요?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될 때가 최소가 될 거고 a, b의 절대값의 최소값은 그래서 곱하면 12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16번이 꽤 번거로우면서 난이도가 좀 있죠. y는 x의 제곱을 x축으로 7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fx가 x 빼기 7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수가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뭐 x축 y축 원점으로부터 많이 내려갔죠. 7만큼 가고 뭐 마이너스 5만큼 갔으니까 뭐 x축을 이렇게 잡고 y축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직선인데 y는 x 위에 CD가 있고요. y는 x 위에 CD가 있고 자, 먼저 CD를 잡은 이유는 여기가 C가 있고 D가 있는데 D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AB가 어떻게 있냐면 AB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으로 있대요. 여기 어딘가 a가 있는데 이거에 대하여 대칭으로 y는 x에 대하여 대칭으로 이렇게 두 점이 존재한다. 이거 잡기가 실제로 기출에 있었지만은 계산하는 게 조금 많이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기출에서는 뭐 이게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여기를 a, b라고 하고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는 b, a니까 대입해서 연립해서 푼다. 한번 연립을 하려고 해볼까요? 자, b는 a 빼기 7의 제곱 빼기 5 그리고 a는 b 빼기 7의 제곱 빼기 5 이걸 연립해도 돼요. 연립해서 풀 수 있어요. 한번 연립해서 풀어볼까요? 자, 어떻게 풀 거냐면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부터 봅시다. 뭘 하는 거죠? ABCD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자, 사각형이라는 게 지금 현재 이런 사각형이 될 건데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두 대각선이 이렇게 수직이잖아요. 그럼 두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데 요 길이를 구해야 돼요. 요 길이 구할 때 우리는 이거의 x좌표 요거의 x좌표 그러니까 이게 a, 여기는 a고 여기는 b니까 뭐 a 빼기 b를 내가 구한다면 이것만 구한다면 이게 기울기가 1이니까 45도고 그럼 이거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45도가 돼서 어떻게 되죠?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그럼 b 빼기 a에서 여기 길이는 a 빼기 b 요놈 구한 다음에 루트 2를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a 빼기 b를 구하면 되지 않니? 이런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a 빼기 b 어떻게 할까요? 자, 위에서 아래를 빼면 마이너스 여기는 a 빼기 b가 될 거고 여기는 a 빼기 7의 제곱 b 빼기 7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5는 사라지고 자, 그럼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7이 14 a 빼기 b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49는 사라지겠죠. 자,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까? 여기서 이제 좀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여기가 a 빼기 b라고 하면 봐요. a 빼기 b 그리고 a 플러스 b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3a 빼기 b가 되잖아요. 그래서 a 빼기 b를 구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상당히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한번 조금 아이디어를 좀 한번 도용해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이걸 집어넣어서 이걸 풀려고 하면은 여기서 이거 둘 사이의 관계 가지고 풀려고 하면 방정식 풀 수는 있는데 방정식이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가 대칭점이니까 이 대칭점을 뭐 P, P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느냐? 뭐 x 플러스 y는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2p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이참수하고의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y 대신 마이너스 x 플러스 2p를 집어넣어서 얘를 전개해서 풀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빼기 7이 14, x 77에 49에서 5를 빼면 44죠. 44. 이거랑 마이너스 x 플러스 2p랑 맞나? 그럼 넘어가면 x의 제곱 빼기 13x 그리고 44 빼기 2p는 0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제가 이걸 쓴 이유는 뭐냐? 자, 이거의 두근의 합이 뭐가 되는 거예요? 두근의 합. 자, 이거의 두근이 A하고 B가 되는 거예요. 두근. 이 방정식의 두근이 A,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A 더하기 B를 2로 나눈 게 A 더하기 두근의 합이 13이잖아요. 그쵸? A 더하기 B를 2로 나눈 게 그러니까 이게 13이 되니까 그럼 A 더하기 B가 13이니까 2로 나눈 게 2분의 13이 되고요. 이게 13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A, B가 여기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A 더하기 B는 2P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P가 1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13을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면 두근 A, B가 두근이 이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나오느냐? 13x 플러스 여기다가 13을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죠? 31이 되나요? 그럼 여기서 B 빼기 A를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A 더하기 B는 13이 됐고요. A, B는 31. 그래서 B 빼기 A는 어떻게 될 거냐? 루트 13의 제곱 169 빼기 4 곱하기 3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하면 이게 124인가요? 124. 그러면 빼면은 얼마가 돼? 45? 3루트 5가 되나요? 3루트 5. 자, B 빼기 5가 3루트 5가 됐어요. B 빼기 A가. B 빼기 A 빼기 B라고 해야 되겠죠? A가 더 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3루트 10. 대각선의 길이가 하나 구해졌네요. 3루트 10. 이렇게 구하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자, 그 다음 CD를 구할 때도 한번 봐봅시다. CD. Y는 X하고 자, 이 직선 뭐였죠? 전개까지 한 게 X의 제곱 빼기 14X 플러스 44였죠? 자, 요거의 두근도 A, B, 알파, 베타라고 할까요? 알파, 베타. 요 놈의 값이 알파라고 하고 또 여기 값을 또 베타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베타 빼기 알파를 안다면 또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가 요 길이를 구할 건데 베타 빼기를 알파를 안다면 얘도 베타 빼기 알파에다가 루트 1을 곱한 게 이 대각선의 길이가 되겠죠. 왜? 직각이등분삼각형. 기울기가 1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도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넘겨요. x의 제곱 빼기 15x 플러스 44는 0이니까 여기서도 알파 플러스 베타가 15가 되고 알파 베타는 4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베타 빼기 알파는 어떻게 될 거냐? 루트 뭐가 되죠? 15의 제곱 225인가요? 15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44. 자, 계산을 하니까 이게 4, 4, 16 176이 되고 여기는 225죠? 그러니까 49가 되죠. 49. 그래서 7이 되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이 대각선의 길이가 7루트 2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두 대각선을 알려줬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두 대각선의 길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3루트 10 곱하기 얼마? 7루트 2. 자, 그래서 여기가 21루트 5 이렇게 구해지겠죠. 자, 어떻게 구하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할만하죠.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서답형 1번 한번 봐봅시다.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필요 조건이니까 Q가 P로 간 이 명제가 참이죠. 그래서 참인 명제를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1번은 X의 제곱 빼기 5X 빼기 24는 0이 아닌 이거이면 자, X 빼기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이게 참이면 대우 명제가 참이죠. X 빼기 A가 0이면 어떻게 되죠? X의 제곱 빼기 5X 빼기 24는 0. 두 개 다 답이 될 것 같아요.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 될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2번을 풀면은 X가 A이면 이게 성립하니까 A제곱 빼기 5A 빼기 24는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A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빼기 8 A 플러스 3, 3, 8에 24 이렇게 해서 A는 마삼 또는 8이라 있는데 양수라고 그랬죠. 따라서 A는 8이다. 양수 A는 8이다.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답형 2번은 닮은 도형을 만드는 게 포인트겠죠. 그러니까 미지수 설정에서 얘를 식으로 만드는 게 포인트일 것 같은데 저는 닮음을 이용할 것 같아요. 닮음을. 저라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내림과 동시에 이렇게 평행하게 수직으로 내림과 동시에 여기 길이는 3이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돼요? 12가 되죠. 그쵸?
여기가 12가 되는 순간 12이고 여기 16이에요. 그러면 3, 4, 5, 4, 5, 20. 여기는 20이 되겠죠. 3, 4, 5.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 직각삼각형의 닮은 비가 주어졌어요. 3, 4, 5라고. 3, 4, 5.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닮음인 도형의 모든 직각삼각형의 닮은 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3K로 잡으면 여기는 4K, 5K. 이런 관계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잡을 때 여기부터 잡고 가는 거예요. 여기를 3K라고 잡는 순간 여기가 3K라고 잡는 순간 여기는 4K가 되고 여기는 5K 이렇게 되겠죠. 자, 5K라고 잡는 순간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되죠? 15에서 5K를 빼는 거죠. 5로 묶어내면은 15에서 5K를 빼니까 5, 3, 15, 3 빼기 K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것도 3대 4대 5의 닮은 비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 길이가 3대 4대 5 닮은 비가 성립한다고요. 그럼 요 놈의 얼마가 되죠? 요 놈의 이게 3이고 5니까 3분의 5배가 되죠. 그러니까 5 5배의 3 빼기 K에다가 3분의 5가 곱해진 게 이 길이가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5 3 빼기 K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썼더니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그냥 나와버리죠. 넓이를 보니까 넓이를 SK라고 하면 가로의 길이가 3분의 25 3 빼기 K가 되고 세로의 길이는 4K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2차 방정식이 되니까 2차 방정식의 최대 최소에 의해서 K가 이게 대칭축 0하고 지금 여기는 3에서 근이고 0에서 근이죠. 그러니까 이차 함수가 어떻게 된다? 0에서 근이고 3에서 근인 거예요. 이렇게 위로 블록이 이차 함수예요. 0이고 3이야. 그러면 중간인 2분의 3에서 그러니까 K가 2분의 3일 때 최대값이 존재할 거다. 자, 그때 우리는 가로의 길이 A죠. 가로의 길이를 A라 했는데 A가 뭐였죠? 이거였죠.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3분의 25에다가 3 빼기 2분의 3은 그대로 2분의 3이 돼서 2분의 25가 되나요? 2분의 25. 자, 가로의 길이가 이게 될 거고 세로의 길이는 4K였죠. B는 4K. 4 곱하기 2분의 3이 되니까 여기는 6이 될 거고요. 넓이를 우리가 이게 K라고 하면 안 됐네요. 넓이를 K라고 했네요. 자, 넓이 K를 이거 바꿉시다. K라고 했으니까 좀 헷갈리겠네요. 자, 넓이는 3분의 25에다가 이 K자리에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2분의 3이 되고요. 여기는 4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쓰면은요. 자, 3, 3 이렇게 약분하면 4분의 75 이렇게 될까요? 75. 자, 그래서 2A는 25가 될 거고요. 빼기 3B, 3, 6, 18이 될 거고 자, 그놈에다가 4분의 75를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되죠? 4분의 75. 자, 그럼 여기가 25에서 18을 빼니까 7이 되나요? 계산이 뭔가 미치고 있죠? 뭐예요? 4 이거 약분 안 했죠? 이거 약분되죠? 75죠, 넓이가 75. 자, 그래서 여기가 75가 되니까 계산하면 7 곱하기 75가 되네요. 그래서 525 이렇게 계산하면 되네요. 정확하게 계산합시다. 자, 서답형 한번 3번으로 가봅시다. 자, 가의 내용을 보면 NA하고 NB하고 같다라고 그랬죠. 개수가 같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미지수로 써져 있는데 지금 당연히 3개씩이니까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문제를 낸 취지는 이 A 제곱 빼기 A가 그러니까 만약에 요게 2하고 같아서 사라지는 것도 감안하고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자, 만약에 그러면 B의 원소의 개수가 MB가 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NA도 2가 돼야 되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는 건데, 그쵸, 같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겹치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겹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겹치는 게 공집합이 아니라 있으니까.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쵸, 2개씩이 아니고, 그러니까 NA하고 MB가 2개는 아니면 겹치지 않아서 3개가 된다는 얘기고, MB도 그러면 NA도 3개가 되니까 3개, 3개 이렇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3개 같은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고 교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겹치는 게 이게 A가 되고 겹치는 게 몇 개 해야지. 여기가 3개고 3개고 합집합은 4개가 되려면 여기가 2개고 하나가 겹치고 2개 겹치면 이렇게 되면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되죠. 그러니까 겹치는 게 2개고 1개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1번에 NA 교비는 2개다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2번. A의 값과 AB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가정을 하고 들어갑시다. 가정을 할 때 어떻게 들어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뭐 B의 원소가 그러니까 A는 미지수가 너무 많아요. 3개나 되니까 이거 가지고 가정을 하면 너무 케이스가 복잡할 것 같으니까 일단 얘를 가지고 들어가자고요. A제곱 빼기 A를. 이 A제곱 빼기 A가 0, 2는 일단 B의 원소로 있으니까 하나 더 원소가 있을 텐데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든 6이 되든 둘 중에 하나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A제곱 빼기 A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A제곱 빼기 A 플러스 2는 빵이니까 이건 허근이죠. A가 허근. 그럼 허근이니까 이게 실수 A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모순이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한번 봐봅시다. A제곱 빼기 A가 6이 된다고 가정을 할까요? 그럼 A제곱 빼기 A 빼기 6이 0이니까 A 빼기 3, A 플러스 2는 0이어서 A가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첫 번째 A가 3일 때하고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A가 3이 되면 A 집합은 어떻게 되니? 3에서 3을 빼니까 0이 될 거고 3, 3은 9에서 3을 빼니까 여기가 6이 될 거고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일단은 여기 합집합의 원소가 모두 다 존재하죠. 합집합 안에 포함되고 있죠. 자, B는 어떻게 되느냐? 0하고 6은 일단 0하고 2는 있었고 일단 3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6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겹치는 것도 0하고 6 두 개니까 A, B 결정되고 A도. 이거는 맞는 얘기죠. 이게 답이 될 거고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A 집합은 어떻게 되냐?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죠. 벌써 모순이죠. 모순. 그쵸? 왜? 합집합이 이게 있으니까 더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게 답이다. A는 3이고 A 집합은 마이너스 0, 6이고 B 집합은 0, 6이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